네, 여러분, 상법 보험편 첫 번째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교재 안내를 하나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교재는 네이버에 이지손평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 카페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카페에서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교재는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교재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1차 시험은 총 3과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1과목, 첫 번째 과목은 상법 중에서도 보험편만 저희 시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2과목은 농업재해보험법령, 그리고 3과목은 재배학, 이렇게 총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교재를 저희 법조문 그대로 가지고 왔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통칙 보시면은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먼저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보험계약의 의의를 보기 전에 먼저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이란 뭔지 그 의미를 아셔야겠죠. 보험이란 뭐냐면은 일단 위험으로부터 경제적 충격이나 부담을 덜어보고자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보험 가입 안 하신 분 없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보험이 이 보험이 맞다. 먼저 이렇게 크게 큰 틀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보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크게 보시면은 사보험과 공보험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보험은 이제 개인이나 사법인이 운영하는 보험으로 예를 들어 우체국 보험, 영리보험, 상호보험,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 개인 연금보험 이런 거를 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보험도 있는데요. 공보험은 뭐냐 하면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강제보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군인보험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공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법보험편에서는 크게 손해보험 그리고 손해보험과 인보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죠.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이제 전보하는 보험을 손해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보험의 인자는 사람 인자를 사용하겠죠. 인보험은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그러니까 인보험은 재산이 아니고 생명이나 신체 이렇게 크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법 보험편에서는 이렇게 크게 손해보험이랑 인보험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외의 보험의 종류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액보험, 그러니까 보험자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미리 정해놓은 정액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정액보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부정액보험이 있겠죠. 부정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만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게 부정액보험이다. 그리고 개별보험이랑 집단보험도 있겠네요. 개별보험이랑 집단보험. 개별보험은 뭘까요? 개별보험은 말 그대로 개별적인 물건이나 자연인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 개별보험이고요. 집단보험은 다수의 물건이나 사람의 집합제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게 집단보험이다. 이런 식으로 보험의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희 상법보험편에서는 이 중에서 크게 다룰 내용은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죠. 손해보험이랑 인보험,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이랑 신체, 사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인보험, 이렇게 크게 나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법조문 볼 텐데요. 제638조에는 보험계약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요 키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릴게요. 당사자 일방, 그리고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당사자 일방 누구예요? 보험 계약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라는 거는 보험 계약자가 이제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을 할 거예요. 지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산 또는 생명, 신체. 제가 아까 바로 위에서 우리 이제 상법보험편에서는 손해보험이랑 인보험을 크게 다룬다 이랬죠. 여기서 재산은 손해보험을 얘기하는 거겠고 생명이나 신체는 인보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여기서 상대방은 누구예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함으로써 이제 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되셨죠? 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제638조 보험 계약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런 보험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이다. 요 내용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은 유상 쌍무계약이구나.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험자는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유상 쌍무계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그럼 어떻게 성립되냐? 이 부분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중요 체크 해두시면 되고요. 자, 보험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냐 하면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을 받을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를 발송을 하여야 합니다. 네, 그러나 인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처음 다시 보자면은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한테 보험 계약을 가입할게요 이런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을 받았어요. 일부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은 며칠 내에, 기간 중요합니다.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의 통지라고 했어요. 납부가 뭐예요? 납부라고 하는 거는 승낙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납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자는 보험 계약자한테 나 보험 계약할게요. 이런 청약이랑 함께 보험료의 일부나 전부를 받았어요. 그러면 30일 내에 너 보험 가입 승낙한다. 너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다. 이런 납부의 통지, 승낙이랑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납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인보험 계약이에요. 인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 신체에 관련된, 생명에 관련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보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이제 기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항 보시면은 만약에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승낙이랑 거부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 이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납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다. 해태한 때, 이거는 하지 않은 때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니까 보험자가 30일 이내에 너 보험 승낙한다. 너의 보험을 거절한다.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30일 이내에 승낙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자가 기간 내에 안 했으면은 이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예요. 여기 만약에 본다 자리에 간주한다 이렇게 말장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리다. 그러니까 지금 본다. 요 법조문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음 3번. 3번은 일단 승낙 전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먼저 필기 하나 하면은 승낙 전 사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네는 법정 책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3항 같이 보시자면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승낙 전 사고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 여러분이 643조 소급보험과 비교하셔서 공부해야 돼요. 643조 소급보험과 비교하셔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이 3항이 무슨 얘기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나 일부를 줬어요.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이제 통지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했는데 보험자가 이제 납부의 통지를 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지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더 약자를 위해서 승낙 전 보호제도라는 게 있어요.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은 보험자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냐? 이거는 법정 책임으로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승낙 전 보호 제도의 적용 요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청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험료의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보험 계약자는 승낙 전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승낙 전 보호제도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거 세 가지 잘 봐두셔야 돼요. 승낙 전 사고가 나면은 보험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는 법정 책임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승낙 전 보호제도가 적용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 먼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청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험자는 보험료의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어요. 이러면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은 승낙 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자가 법정 책임을 무조건 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한번 꼼꼼히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근데 또 인보험의 경우에는 다르겠죠. 만약에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으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638조의 2 보험계약의 성립은 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꼼꼼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상법 교재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본다 이런 거 잘 봐두시라고 했죠. 이런 거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장난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해요, 이거는 꼭 아세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드리는 부분 위주로 무조건 다 암기를 할 정도로 열심히 봐두셔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청약을 하고 그리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보험자는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 승낙할게요, 거절할게요, 그 통지를 발송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30일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 승낙 전 보험계약자 보험제도. 이게 뭐냐?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어. 그리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을 한 경우에 보험자의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청약을 져야 한다. 이거는 법정 책임이다. 청약을 무조건 져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요건 3가지는 청약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고 그리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 요 3가지를 다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보험계약의 성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이렇게 중요하다 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가 실었고요. 일단 우리 보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유상 쌍무계약이 뭐예요? 제가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 각각이 뭔지 설명을 해놨는데요. 유상 쌍무계약 보시면은 이 보험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해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죠. 그러니까 무상계약은 아닙니다. 이따가 무상계약 아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자의 위험 부담 의무가 보험계약과 동시에 이행이 되어야 되므로 서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다.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반대말이 편무계약이겠죠. 그러니까 편무계약이다.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너넨 틀렸어.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쌍방의 의무가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고요. 두 번째는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이제 불요식, 그러니까 요식행위 방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낙성계약, 승낙과 성립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의 쌍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고요. 그리고 의사표시의 방법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요식 계약이다. 그리고 상행위성, 보험의 인수는 뭘 기본으로 해요? 영업을 기본으로 하는 상행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계약은 상행성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의 보험 금액의 지급이 정해져요. 그래서 사행 계약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계속계약성은 뭐냐 하면은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는 계속계약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합계약서는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부합계약성이라고 하는데요. 보험계약은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에게 맞추기보다는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부합계약성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의계약성도 있는데요. 보험 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대 선의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인 선의보다도 더 강도 높은 선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 계약은 최대 선의의 계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 계약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 638조의 3 이제 보험약관의 교부 그리고 설명 의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항을 먼저 볼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해야 되고요. 그 약관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보험자가 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중요한 포인트 뭐냐?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했어요. 여기에 시험 문제에 살짝 바꿀 거예요. 성립한 때. 이렇게 바꾸면은 틀린다.
되셨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은 체결할 때 약관을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 예를 들면은 이제 보험료, 돈 관련된 거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험 기간 중요하겠죠? 너 보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보험 기간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면책사항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부책사항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설명 의무가 없는 건 뭘까요? 설명 의무가 없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건 설명 의무가 없겠죠. 예를 들자면은 모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충분히 아는 사항, 충분히 아는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 뭐 같은 의미겠죠.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누구나 예상 가능해요. 예상 가능한 내용,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 의무가 없어요. 이런 거는 설명 의무가 없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항 보시면은 보험자가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이번은 보험계약자예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장 통째로 외우세요. 만약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보험계약자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이 내용은 640조랑 비교를 먼저 할 건데요. 640조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640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보험증권의 교부랑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교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앞에 보험약관은 체결한 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뒤에 640조랑 비교를 해보면은 보험약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체결 시 교부해야 되는 거는 보험약관이다. 그러면 보험증권은 성립시입니다. 성립시 해야 된다라고 640조에 나와 있었으니까 보험약관이랑 보험증권 내용 2개 비교해서 암기. 그리고 저는 이거 암기할 때 앞글자를 땄어요. 약성 3, 취. 보험약관은 성립한 날 3개월 취소할 수 있다. 약성 3취.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1차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워도 되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자로 여기 해놨네요. 제가 비교, 요 내용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약관 같은 경우에는 교부 설명 의무가 보험계약 체결 시, 그리고 보험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 시. 됐죠? 근데 보험증권은 단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관은 체결 시, 증권은 성립 시. 2개 구분해서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39조 보시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 나와 있는데요. 타인을 위한 보험이 뭐냐 같이 보자면은 1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는 보험 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가 없는 때는 그 타인이 그 보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보면은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보험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무슨 내용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보험 계약자는 그러니까 위임을 받고 할 수 있고 위임을 받지 않고서도 특정 타인이나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가입할 수 있죠. 근데 손해보험 계약이에요. 그때는 그 다른 사람의 위임이 없어요. 그럴 때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위임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얘기를 안 했어. 그럴 때는 타인이 그 보험 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2번 보시면은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꿀 수 있죠.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익의 의사표시 하여야 뭐 이렇게 나오면은 틀린다. 타인은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요거 잘 봐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망 보시면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네,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거나 보험료를 안 냈어. 늦게 냈어요. 이런 때에는 그 타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겠죠. 지금 요 내용, 요 사망에 있는 내용은 654조. 이거는 보험자의 파산이 나오거든요. 보험자가 파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내용이랑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비교 공부하기 요 정도만 적어두고 나중에 이제 654조를 볼 때 같이 이 내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 자료 해놨는데요. 먼저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뭐예요? 보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체결한 보험 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이 뭘까요?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계약자가 피보험자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기업주가 고용인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불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 해지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의 해지권은 보험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보험 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그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의 교부 아까 잠깐 살펴본 내용인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별표 한 개 하고 보자면은 보험자는 보험 계약이 아까 성립한 때라고 했죠.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 증권을 작성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에까지 전부 다 중요하니까 이거 1항 끝까지 잘 봐두시면 되고요. 중요 포인트 성립한 때죠. 아까 체결되면 만약에 체결한 때 이 부분이 체결한 때 이렇게 나오면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증권은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보험증권 그러면은 누가 작성해야 돼요? 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야 되는 사람은 보험자입니다. 그러면은 교부 누가 해야 돼요? 교부자는 보험자가 교부를 하는 거겠죠? 상대방 누구한테 줘야 돼요? 상대방은 보험 계약자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 보시면은 기존의 보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죠. 그리고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41조 이 내용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별표 달고 이번에는 증권에 관한 이의 약관의 효력은 뭐냐? 자, 같이 살펴보자면은 보험계약의 당사자 누구예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랑 보험계약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요. 그 증권의 내용에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는데요. 단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부가 뭐예요? 여기서 정부는 옳고 그른 걸 정보라고 하죠. 옳고 그름. 그러니까 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해서 그 증권 내용이 옳아요, 틀렸어요 이렇게 이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641조도 별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42조 나옵니다. 이번에는 보험증권을 다시 주세요. 재교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얘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별표. 별표하고 내용 보자면은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이에요.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누가?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는 거죠.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해서 증권 다시 주세요 라고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포인트. 그 증권의 작성 비용 돈 누가 내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여기를 그 증권 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러면은 X. 자,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보험증권을 보험자가 줬어요. 그러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했으면은 보험계약자의 잘못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용은 보험계약자 너가 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제가 지금 이거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 설명해놨는데요. 내용 같이 보자면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지체 없이 성지라고 했죠. 성립되면 지체 없이 뭐를 작성해요?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보험증권을 교부. 누가 줘야 되고 누가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거는 보험자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 보험증권은 언제 줘야 돼요? 보험계약이 성립했을 때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보험증권에 만약에 이의 신청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을 내리지 못한다 라고 했죠. 그리고 보험증권 다시 주세요. 재교부.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 시에 재교부 청구할 수 있는데요. 누가 신청해요? 보험계약자가 재교부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주세요 이거죠. 그리고 재교부의 경우에는 증권 작성의 비용 돈 누가 내요? 잃어버린 사람이 하는 거겠죠.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 그럼 이 보험증권은 도대체 뭐가 써 있는 거야?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데 저기 뒤에 66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렇게 짧게 실어봤어요. 이거 무조건 암기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이 보험증권에는 뭐가 써 있는데 도대체 자 보시면은 보험의 목적이 뭐냐? 보험사고의 성질이 뭐냐? 보험 금액은 얼마고 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보험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시작은 언제고 종기는 언제냐? 그리고 무효와 실권의 사유가 뭐냐? 보험계약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그리고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그리고 보험계약은 언제 했냐? 연, 월일, 그리고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이 어떻게 되냐? 이러한 내용들이 보험증권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666조 볼 때 이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은 다 암기를 할 거다. 미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보시면은 제 643조 소급보험이 나오는데요. 이 소급보험이 뭐냐?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계약 전에 어느 시점부터 이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급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보험 계약은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보험 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 이 소급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보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기업 보험 중에서 해상보험 또는 운송보험 이런 보험 있죠? 기업보험 이런 보험에서 소급보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은 6월 1일에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되셨죠? 그리고 6월 10일에 이제 보험자가 승낙했어요. 그래, 보험 가입 오케이. 보험자의 승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보험 기간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6월 1일에 체결을 했고 6월 10일에 보험자가 승낙을 했는데 이제 보험자랑 보험 계약자의 합의에 의해서 너네는 5월 1일부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 사고 발생 시 내가 책임질게. 책임을 개시할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소급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 체결은 6월 1일에 했고 보험자 승낙은 6월 10일에 했지만 보험자랑 보험 계약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 계약 전에 어느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게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소급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인 확정의 효과 이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